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리고 준비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건강이죠. 네. 건강하지 못하고 돈 있어도 여행 못 다녀요. 그리고 건강 잃어버리면 늘 그림만 봐요.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건강은 참 소중하다. 근데 건강은 평상시의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을 하려면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이 한문은 어린 새가 날갯짓을 연습하듯 매일 반복하여 마음에 꿰인 듯 익숙해진 것, 이것을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하면서 그걸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지루하지 않게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날마다 오늘이 새날이다. 오늘 처음 하는 거다. 저는 새벽 기도에 늘 똑같은 기도를 교인들하고 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보지 않은 이 새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 주십시오. 어제도 은혜 받았지만 오늘 꼭 우리들이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새날 주셨잖아요. 새 기쁨, 새 은혜, 새로운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고, 이 바람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 주셨어요. 이제는 이 좋은 습관에 열매를 주십시오. 이게 새벽 기도예요. 습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은요, 힘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번역서입니다만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좋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 제목입니다만, 왜 사람들은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바꾸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첫째는 노력하자.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해요. 새벽 기도형 인간이 되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삶을 시작하라. 사람들마다 습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벌써 이미 새벽 기도형 인간으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2시 반, 3시 되면 저절로 깨져요. 근데 아주 오래전 얘기였어요. 그때 새벽에 그렇게 일어났는데 아직 교회 가려면 시간 많이 남았네. 4시 반에 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5시 일부가 새벽 기도니까. 그러려면 2시 반에 깼으면 5시, 4시 반에 2시간 더 남았잖아. 아유, 2시간 더 자야지. 근데 잠이 바로 오나요? 아니요. 괜히 잠도 안 오니까 뒤축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면서 오히려 머리만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하, 지금부터 움직이자. 그리고 차라리 저녁에 피곤하면 일찍 자자. 뉴스 안 보고 자도 되잖아요. 연속극 안 보고 자도 되잖아요. 하긴 저는 연속극 거의 안 보니까. 근데 뉴스는 봐요.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려고. 근데 그거 안 보고 자도 어때요? 다음날 신문 보면 되지.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해라. 액션, let it go. 그러면서 그때 2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2시 반이든 3시든. 그러면 조용히 이제 서재로 가서 일단 제가 이제 씻고, 그리고 서재 가서 조용히 앉았다가 교회 3시 반, 4시 되기 전에 교회 가서 또 1시간 앉았다가 생각 정리하고 뭐 설교 온 거 준비하고 기타 등등. 근데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집중력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낮에 제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새벽에 제가 하는 양이 2배 이상이 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새벽 기도형 인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좋은 습관입니까? 근데 이 좋은 습관을 자기가 무장해야 되잖아요. 독서로.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의 인간이 되었는데 텔레비만 봐. 요새 텔레비가 24시간 나오니까 그건 백행무익해요. 눈만 나빠지고요. 건강 상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으면 교회 가는 게 제일 좋고, 사정상 교회를 못 간다면 성경책 펼쳐놓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좋은 책들,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아요. 목사님한테 추천받으면 되죠. 목사님, 제가 요즘 서적을 하나 좋은 걸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뭐 좋은 책들 많아요. 철로역정이라든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든지 이런 거 추천해 주면 새벽에 그거 읽으면 참 좋잖아요. 그 마음의 양식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자기 인격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스스로 그런 마음을 먹고 불쾌한 일이 있어도 씩 웃고 말아. 누가 좀 나쁜 말 해도 그냥 새겨버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이상해요. 사람의 관상이 달라져요. 볼괄 얼굴상.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영혼을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저는 관상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요? 그랬더니요. 원래 그 사람의 얼굴은 혼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관상 보고 이렇게 남의 뭐 이렇게 봐주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얼굴 보면 100%는 못 맞춰도 비슷하게 맞추고요.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면 걸려들어요. 그래. 여러분 인상 참 좋아요. 왜? 주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그 인상이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미소를 주고 행복을 주거든요. 저는 그것도 행복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좋은 습관,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시간 관리, 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생활.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안 해도 될 일, 꼭 해야 될 일, 이런 걸 구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신없이 바빠. 나중에 그거 안 했네? 그거 놓쳤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좋은 습관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전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영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 많은 철학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사람들이여 생각을 바꿔라. 그리하면 행동이 바뀔 것이다. 행동을 바꿔라. 그리하면 습관이 바뀔 것이다. 습관을 바꿔라. 그리하면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거고,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자기 운명이 바뀐다는 거. 정말 저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이 바뀌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터득했고, 말씀과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제가 목회자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이끌어 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하여 4단계, 4단계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 반복 행동을 찾아라. 반복적으로. 이걸 하면 반드시 좋다. 그럼 반복적으로 해라. 두 번째, 반복행 다음에 다양한 보상을 실행해라. 이것은 내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잘했어요. 그러면 자기를 칭찬하세요. 여러분, 어떤 때 어디 가서 이렇게 선물을 사려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나한테 고마움을 준 사람 선물 주고 싶죠? 근데 왜 자기한테 보상은 안 해요? 스스로 나 수고했다.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다. 여러분, 식당 가서 손님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를 자기가 대접 안 해? 달리 표현 안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참 수고했다. 저는 여러분 이름을 잘 몰라요. 제 이름이 허상봉 아니에요. 그래서 허상봉 너 잘났다. 이런 표현보다는 허상봉 너 수고했다. 내가 오늘 너한테 밥 한 끼 살게. 그리고 그날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내한테 얘기해요. 여보 나 오늘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같이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 뭐 있어요. 물론 자녀들을 위하여 사주기도 하고 아내를 또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살 때도 있지만 어떤 땐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 여보 당신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거 당신 사줄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만 수고했나? 나도 수고했지. 그럴 때는 두 개를 사서 이건 당신 거 이건 내 거.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산 것에 의미를 부여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보상하세요. 그리고 3단계 습관의 신호를 찾아라. 그리고 내 이 습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내 감정 상태도 내가 파악해야 되고 어떤 때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가 정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단계는 계획을 세워라. 이 계획은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서류도 산더미같이 쌓이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없어요. 고립돼 있어요. 요 칸막이 책상에 그냥 서류만 보고 옆에 누가 있는지는 몰라.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직장에서 인간관계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을 자기가 메모해 놓는 거야. 3시 반 티타임, 브레이크타임 정해놓고 옆에 자판기 가서 커피 한 잔 딱 뽑아서 자기가 마시면서 어떤 때는 자기 옆에 동료에게 아유 김 선생 내가 차 한 잔 살까? 회사에서 파는 건 보통 300원이더라고. 브랜드 말고. 브랜드는 그 부담가요. 두 사람 먹으면 10,000원 넘잖아. 한 달이면 30만 원인데 그건 부담가야. 근데 300원짜리는 쓸만해요. 그러니까 김 선생 아니면 미스 김 과장님 아니면 김 대리 같이 차 한잔 할까? 이렇게 적어놓고 같이 차 마실 사람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아기 아프다며 괜찮아? 이런 얘기 와이프는 어디 직장 다니나? 이런 얘기 나 요즘 힘들어 죽겠다. 요새 왜 애들이 그렇게 돈 달래는지 몰라. 이러고 자기 푸념 같은 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그 얘기를 받아줄 거야.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 근데 우리들은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습관의 힘을 길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보니까 그들은 글로 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3시 반 티타임 이런 거. 아침에 출근하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저도요. 늘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적고 제가 할 일을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 뭐 해야 되게 한 건 이렇게 체크를 탁탁탁 하면서 적어요. 근데 이것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거기에 쫙쫙쫙쫙 적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이런 거 사람 앞에서 하면 좀 보기에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볼펜 가지고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할 건 꼭 기록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하고 그러잖아요. 왜? 제가 여기서 배웠어요. 오직 3%의 사람들만이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글러쓰고 보면서 행동했다. 글러쓰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거 적어놓으면 안 잊어버리죠. 근데 약속하고 안 적어놓으면 잊어버리는 확률이 높은데 나이에 따라 확률이 커. 그렇기 때문에 꼭 써놔야 돼.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조사했더니 87%는 거의 목표가 없는 생활을 하고 10%는 몇 가지 목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3%만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상을 이렇게 넓게 보았더니 전 세계의 재산 중에 3%의 사람들이 97%를 소유했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기록 하나가 자기를 성공적인 삶을 만들면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글로 쓰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시간 절약시켜줘요. 집중력을 키워줘요. 뿌듯한 만족감과 자기 확신이 따라요. 인생에 대한 기대를 낳을 수 있어요. 올바른 결정을 위한 자료가 돼요. 인생의 갈등도 줄여줘요. 뭘 할까 말까. 인생의 나침판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왜?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리더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평생 동안 목표를 글로 쓰고 보면서 행동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목표를 글로 한번 적어보라. 이미 당신의 목표는 50% 이루어진 것이다. 여행할 때 무작정 가는 것보다 미리 알고 가는 게 낫잖아요. 가기 전에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날짜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보고 가면 더 안심이 되고 계획성 있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글을 못 배운 사람이라면 할 수 없지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요즘 기록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글로 쓰는 목표를 자기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메모하는 삶. 그들은 항상 메모를 해요.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그 유명한 빵집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얼마 전에 천주교 교황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서 빵이 공수되고 그런 빵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집에 가니까 이런 레시피가 있었어요. 이 수첩 이런 게 쫙 있었어요. 지금도 이 집 가서 빵 살려면 줄 서야 돼. 대전역 있는데. 그런데요, 그 레시피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요, 지금 사장님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빵집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몇 그램 그런 거,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맛은 어떻게 났더라,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어떻더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풀었더라, 다 기록해 놔가지고 이 기록을 전수받은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그 기록 위에 계속 보완하니까 이제는 그 빵이 세계적인 빵이 됐죠. 이거는 제 노트예요. 이 외에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2008년 거만 제가 있고요. 여기 2007, 2006 계속 있어요. 이거 딱 열어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내가 뭐 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수첩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쓴 거 이제 집에 가면 여기 이렇게 빡빡하게 쓴 거는 또 쭉 찢어가지고 졌다 딱 꽂아놔요. 그래서 이게 지금 16년까지 있죠. 지금 2017년 써가고 있어요. 뭐 해야 할 것 다 적어놓고, 그래서 저 기억 속에서 그리고 저 목표를 저기에 쓰고 살아왔던 일을 그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대로 되더라.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살지 말고 써놓고 살아가세요. 아폴로 우주선 처음에 설계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학 과학 공식으로 거리를 쟀잖아요. 그리고 모형을 만들고 띄웠잖아요. 갔어요. 무작정 띄운 거 아니었어요. 결국 뭘 가르쳐 주나요? 목표를 구체화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의, 제가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대 수명까지 생각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재산 형성. 우리 집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데, 예를 들자면 여기 서울에서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야, 강남엔 엄청 비싸더라고. 어휴, 뭐 20몇 평이 뭐 웬만한 데 가면 7, 8억 뭐 이렇게 돼요. 대전에 오세요. 8억 가지고 원룸 방 많은 거 사가지고 방 3개 터서 자기 집 삼고 그리고 월세 받아서 그거 가지고 잘 사는데 왜 서울에서는 거기에 주거비 내면서 삽니까? 꼭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느 모초에 가봤더니요, 임대 아파트 살만한데 부지기수더라고요. 뭐 1억 보증금에 뭐 10몇만 원, 1억 5천만 원 보증금에 뭐 얼마,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부지기수로 하잖아요.
그런데 꼭 수억짜리 짊어지고 살면서 할부 갚느라고 쩔쩔맬 필요가 뭐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팍 튈 거를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팍 튀는 시대 아니에요. 뻥튀기 하는 시대 아니에요. 점점 투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 쓰면서 그런 것도 어느 동네는 집값이 얼마더라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건강, 그래 기대 수명이 얼만데 내가 하루에 아령을 몇 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회식하는 날이다. 그리고 몇 월 며칠, 그리고 미리 가족들한테 주입시키는 거죠. 그날은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 이럴 수도 있죠. 달력에다가 엄마 생일 빨갛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 식구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이날 엄마 생일이다. 엄마 생일이다. 엄마는 현금이 더 좋아. 그러면서 뭔가 써놓고 기록해 놓으면 그게 주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유된 마음 가지고 나름대로 목표를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글로 쓴 목표는 분명하게 지금부터 당신에게 지도와 나침반의 역할을 하여 줄 것이다. 이것은 시간 낭비하지 않게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가? 그거는 복잡해. 거기 매여 사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 아니야, 지금 급한 일이 너무나 많아. 너무 바빠서 계획할 시간이 없어. 생각하기 싫어. 복잡한 세상. 이런 사람들은 계획을 안 세워요.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대충 살다가 그려려리 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새로워져야 해요. 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삶의 책임은 오직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라. 내일 최선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습관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 가운데 좋은 습관도 있겠고 또 안 좋은 습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셔서 행동으로 옮기시고 지속적으로 하셔서 습관의 힘을 통해서 이것이 내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구나,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